2024년 봄,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이수진 35세은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다. 매년 하는 검진. 간호사로 10년 일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았다. 수진 씨, 이번엔 혈액 검사도 추가로 하시죠? 네, 그러죠. 일주일 후,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이수진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수진이 상담실로 들어갔다. 앉으세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습니다. 특이사항이요? 네, 혈액형이 RH 널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RH 널이요? 네,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다. 문제라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요. 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부모님 혈액형 아세요? 아버지는 O형이셨고 어머니는 B형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왜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 이건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O형과 B형 부모에게서 RH 널이 나올 수 없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권합니다. DNA 검사요? 네, 어머니와 함께요. 수진은 병원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은 생각했다. 어머니. 김영숙. 62세. 홀로 사시는 어머니.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다. 수진은 결혼 후에도 매일 친정에 들렀다. 밥 차려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35년간 딸로 살았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설마,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녁. 친정집. 엄마 왔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진아. 왔어? 영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62세. 흰머리가 조금 섞인 단발. 아직 건강해 보이지만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았다.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 영숙이 웃었다. 수진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맛있다. 영숙이 밥을 먹으며 웃었다. 우리 수진이가 요리를 잘해.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언제? 어렸을 때요. 같이 요리했잖아요. 그랬나? 영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수진은 살짝 걱정이 됐다. 요즘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 일이 많았다. 치매 초기 증상.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엄마. 응? 나 오늘 건강검진 결과 받았어요. 그래? 어땠어? 대부분 괜찮은데. 수진이 잠시 멈칫했다. 혈액형이 좀 특이하대요. 혈액형? 네, 희귀한 혈액형이래요. 그래? 영숙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밥을 먹었다. 수진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DNA 검사를 하자고 해야 하나?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가 내 친엄마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엄마 약을 챙겨드리고, 수진이 집을 나섰다. 내일 또 올게요, 엄마. 그래. 준우 데리고 와. 할머니가 보고 싶어. 네, 내일 데려올게요. 영숙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수진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은 눈물이 났다. 엄마. 설마 내가 엄마 딸이 아닌 건 아니겠지. 35년 동안 딸이었는데. 그럴 리 없어. 집에 도착했다. 남편 최동훈 38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준우 7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어서 와. 늦었네. 응. 엄마 집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응. 수진이 소파에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훈이 옆에 앉았다. 오늘 건강검진 결과 받았어.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 말을 꺼냈다. 혈액형 얘기. 의사가 한 말. DNA 검사 권유. 동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의사가 그러더라고.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응. 동훈이 한참 생각했다. DNA 검사 해봐야겠다. 어떻게? 병원에서 하면 되잖아. 어머니랑 같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내가 당신 딸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그런 말 못해.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나 35년 동안 엄마 딸이었어. 알아? 엄마가 낳은 딸이었어. 알아? 근데 갑자기 DNA가 다르다고? 말이 돼? 동훈이 수진을 안았다. 일단 확인해보자. 어떻게? 어머니 모르게 할 수 있어. 모르게? 응. 어머니 머리카락이나 칫솔로 DNA 검사할 수 있대. 그런 방법이 있어? 응. 알아볼게. 며칠 후. 수지는 엄마 집에서 머리카락을 몰래 챙겼다. 빗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한테 미안해. 근데 알아야 해. 진실을. DNA 검사 기관에 샘플을 보냈다. 수진의 머리카락. 영숙의 머리카락. 결과는 2주 후. 2주. 긴 시간이었다. 수진은 매일 엄마 집에 갔다. 밥 차려드리고, 청소하고, 약 챙겨드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설마 진짜 다르게 나오진 않겠지.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수진은 남편과 함께 검사 기관을 방문했다. 상담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수진님, 김영숙님. 친자 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펼쳤다.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989년 5월 12일. 서울 산부인과. 시간을 35년 전으로 돌려보자. 김영숙 27세은 진통 중이었다. 첫 아이. 남편 이정호 29세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 힘내.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분만실.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힘주세요. 으악. 영숙이 비명을 질렀다. 오전 9시 23분.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3.2kg. 건강한 여자아이. 딸이야? 영숙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예쁜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영숙에게 보여줬다. 영숙은 아기를 봤다. 작은 얼굴. 오물오물 움직이는 입. 감겨있는 눈. 우리 아기.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뻐. 너무 예뻐. 정호도 아기를 봤다. 우리 딸이다. 예쁘다. 행복한 순간. 부부의 첫 아이.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이름표가 붙었다. 김영숙 아기여.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 분만실에 또 다른 산모가 있었다. 박순자 28세. 그녀도 진통 중이었다. 힘주세요. 으악. 10시 47분. 아기 울음소리.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3.1kg. 건강한 여자아이. 박순자가 아기를 봤다. 우리 딸. 행복한 미소.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이름표가 붙었다. 박순자 아기여. 신생아실. 오후 2시.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김영숙 아기. 박순자 아기.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여자아이 둘. 신생아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 작은 얼굴. 감겨있는 눈. 주먹 쥔 손. 구분하기 어려웠다. 간호사 교대 시간. 인수인계 할게요. 낮 근무 간호사가 저녁 근무 간호사에게 말했다. 신생아실에 아기 6명 있어요.
네. 이름표 확인하고 수유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녁 근무 간호사 한 명이 신생아실에 들어갔다. 아기들이 울고 있었다. 자. 울지 마. 간호사가 아기들을 달랬다. 한 명씩 안아서 달래고 제자리에 놓고. 그런데 실수가 일어났다. 김영숙 아기를 안아 달래고 박순자 아기를 안아 달래고 두 아기를 다시 침대에 놓는 순간 위치가 바뀌었다. 김영숙 아기가 박순자 아기 자리에, 박순자 아기가 김영숙 아기 자리에. 이름표는 침대에 붙어 있었다. 아기 몸에 붙어 있던 게 아니었다. 간호사는 눈치채지 못했다. 신생아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바쁜 저녁 근무에 꼼꼼히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아기가 바뀌었다. 아무도 모르게. 5월 15일. 퇴원날. 김영숙이 신생아실에 왔다. 우리 아기 데리러 왔어요. 네. 잠시만요. 간호사가 이름표를 확인했다. 김영숙 아기요. 침대에서 아기를 안아 올렸다. 하지만 그 아기는 박순자의 아기였다. 영숙은 아기를 받았다. 우리 아기. 아기를 안았다. 사랑스럽게. 사실 처음 본 아기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넘어갔다. 신생아는 매일 얼굴이 바뀌니까. 며칠 사이에 달라지니까. 이쁜 우리 딸. 영숙이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남편 정호가 옆에서 짐을 들었다. 행복한 가족. 같은 날. 박순자도 신생아실에 왔다. 우리 아기 데리러 왔어요. 간호사가 이름표를 확인했다. 박순자 아기요. 하지만 그 아기는 김영숙의 아기였다. 박순자가 아기를 받았다. 우리 딸.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렇게 두 아기가 바뀐 채로 각 가정으로 갔다. 김영숙은 박순자의 딸을 키웠다. 이름 이수진. 박순자는 김영숙의 딸을 키웠다. 이름 박미영. 35년간.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1989년에 산부인과 시스템이 허술했다. 신생아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 DNA 검사도 보편화되기 전 시절. 아기가 바뀌어도 알 방법이 없었다. 부모들은 자기 아기라고 믿었다. 사랑으로 키웠다. 35년. 긴 시간이었다. 아기는 어른이 됐고 부모는 늙었다. 진실은 묻혀 있었다. 2024년까지. 2024년.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수지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확실한 거예요? 동훈이 물었다. 네. 99.99% 확률입니다. 직원이 대답했다. 친자 관계일 경우 일치율이 99.9%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결과는 0%입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동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 정리하면 안 돼. 응. 두 사람이 검사 기관을 나왔다. 차에 탔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떡해. 수진아. 나 엄마 딸이 아니래. 35년 동안 딸이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래. 수진이 오열했다. 동훈이 수진을 안았다. 울어. 일단 울어.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제 어떡해? 수진이 물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해? 말해야겠지. 뭐라고? DNA 검사를 했는데 친자가 아니래라고. 그걸 어떻게 말해? 엄마 요즘 치매 초기잖아. 충격 받으시면 어떡해. 동훈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알아야 해. 왜? 35년 전에 뭔가 있었던 거잖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럼 수진 씨 친엄마가 따로 있는 거야.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친엄마가 따로 있다. 내가 엄마 배에서 안 나왔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나 누구야? 수진이 중얼거렸다. 나 35년 동안 누구였어? 전혀. 수진은 친정에 갔다.
혼자. 엄마 나야. 수진아. 왔어? 영숙이 반갑게 맞았다. 수진은 엄마를 봤다. 62세. 흰머리가 조금 섞인 얼굴. 35년간 자신을 키워준 엄마. 이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영숙이 수진의 얼굴을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 수진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말하지? 엄마 나 엄마 딸이 아니래. 그 말을 어떻게 해? 엄마 앉아요. 수진이 영숙을 소파에 앉혔다. 옆에 앉았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뭐야? 수진이 심호흡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나 DNA 검사를 했어요. DNA 검사? 네. 왜? 건강검진에서 혈액형이 이상하다고 해서요. 이상하다니? 엄마 아빠 혈액형이랑 안 맞는다고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응? 엄마 딸이 아니래요.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 DNA 검사 결과요. 친자 관계가 아니래요. 그게 무슨? 검사 기관에서 확인했어요. 0% 일치래요. 영숙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말도 안 돼. 영숙이 중얼거렸다. 내가 내 딸이 아니라니. 내가 낳은 딸인데. 35년 전에 내가 낳았는데.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검사가 잘못된 거야. 엄마. 다시 해봐. 잘못된 거야. 2번 했어요. 결과 같았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35년 전에 뭐가 있었던 거야? 몰라요.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거야. 영숙이 기억을 더듬었다. 35년 전. 산부인과. 출산. 신생아실. 퇴원. 그때. 영숙이 중얼거렸다. 아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 네? 퇴원할 때. 처음 본 아기랑 좀 다른 것 같았어. 근데 그냥 넘어갔어. 신생아는 매일 바뀌니까. 설마 그때? 영숙이 수진을 쳐다봤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2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었다. 35년간 엄마와 딸로 살았던 2사람. 피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2사람. 엄마. 수진이 울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35년 동안 키워줬잖아. DNA가 뭐가 중요해. 엄마는 내 엄마야. 영숙이 수진을 안았다. 그래. 넌 내 딸이야. 엄마. 35년 키운 딸이야. 피가 달라도 넌 내 딸이야. 2사람이 오래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진은 매일 엄마 집에 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 차려드리고 청소하고 약 챙겨드리고.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엄마 딸이 아니야. 35년 동안 속아온 거야. 아니 속은 게 아니야. 엄마도 몰랐으니까. 생각이 복잡했다. 영숙도 힘들어했다. DNA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 밤잠을 못 잤다. 식욕도 없어졌다. 엄마 밥 먹어요? 응. 영숙이 밥을 한 숟갈 떠먹었다. 맛이 없었다. 엄마 힘들어요? 응. 저도 힘들어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내 친딸이 아니라서.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35년 동안 엄마였잖아요. DNA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내 엄마예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수진아. 네? 내 친엄마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친엄마. 내 친엄마가 따로 있다. 그 사람은 누구지? 엄마 저는. 수진이 말했다. 친엄마 안 찾아도 돼요. 왜?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내 엄마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내 친엄마 찾아야 해. 왜요? 알아야 하잖아. 내가 누구인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영숙이 말을 이었다. 내 친딸도 있을 거야. 네? 35년 전에 바뀐 거면 내 친딸이 다른 집에서 자랐을 거야. 그 아이도 찾아야 해.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엄마의 친딸. 내가 아닌 엄마의 진짜 딸.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불안했다. 두려웠다.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친딸이 나타나면 나는 어디로 가? 엄마. 수진이 입을 열었다. 네? 저 무서워요. 영숙이 수진을 쳐다봤다. 뭐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친딸이 나타나면요? 응?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해요? 수진아. 35년 동안 딸이었는데. 피가 다르니까 끝인 거예요? 수진이 오열했다.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수진아. 제발. 35년 동안 엄마 딸이었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됐을 때 내가 돌봤잖아. 매일 밥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나 버리지 마 엄마. 영숙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안았다. 꼭. 바보야. 영숙이 울며 말했다. 내가 널 왜 버려. 엄마. 넌 내 딸이야. 35년 키운 딸이야. 피가 달라도 넌 내 딸이야.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엄마 진짜예요? 응. 친딸이 나타나도요? 응. 나 안 버려요? 당연하지. 영숙이 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을 마주봤다. 수진아. 네. 넌 35년간 내 곁에 있었어. 아빠 없을 때 날 돌봐줬어. 그게 딸이야. 피가 딸을 만드는 게 아니야. 정이 딸을 만드는 거야. 수진이 또 울었다. 엄마. 그러니까 걱정 마. 친딸을 찾아도 넌 내 딸이야. 약속해. 영숙이 수진을 안았다. 수진도 영숙을 안았다. 35년간의 정. DNA보다 강한 것. 영숙은 결심했다. 친딸을 찾기로. 수진아 같이 찾아보자. 네? 1989년 5월 12일.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엄마 친딸일 수 있어요? 아마도.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엄마의 친딸을 찾는 것. 그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원했다. 내 친엄마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알아야 해. 35년간 뭐가 있었는지. 수진은 결국 동의했다. 알았어요. 같이 찾아봐요. 첫 번째. 병원 기록. 산부인과. 35년 전 병원. 지금은 폐업했다. 병원이 없어졌어요. 수진이 인터넷을 검색하며 말했다. 2005년에 폐업했대요. 기록은? 보건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수진은 보건소를 방문했다. 출생 기록을 요청했다. 1989년 5월 12일 출생자요. 산부인과에서요. 담당자가 기록을 찾았다. 오래된 서류. 35년 전의 문서. 1989년 5월 12일. 산부인과. 여아 출생자가 2명 있네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2명이요? 네. 김영숙 산모의 아기. 박순자 산모의 아기. 박순자요? 네. 수진이 서류를 봤다. 박순자. 1961년생. 주소 서울 성북구. 이 사람이요? 수진이 중얼거렸다. 내 친엄마일 수도 있어요. 박순자를 찾았다. 인터넷 검색. 주민등록 조회. 결과. 박순자. 2022년 사망. 수진은 낙담했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요. 영숙도 슬퍼했다. 그래?
벌써 돌아가셨어? 네. 그럼 내 친딸은? 수진이 더 조사했다. 박순자의 가족관계. 결과. 남편 박철수. 2022년 사망. 딸 박미영. 1989년 5월 12일 출생. 생존. 박미영. 수진이 중얼거렸다. 1989년 5월 12일 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엄마 친딸일 수 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내 친딸.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 DNA 검사를 해야죠. 박미영을 찾았다. 주소. 서울 강남구. 인테리어 회사 대표. 수진이 연락했다. 전화. 여보세요? 박미영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수진이 심호흡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1989년 5월 12일에 태어나셨죠? 네. 근데 왜요? 산부인과에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맞다. 이 사람이다. 저희 어머니도 그날 그 병원에서 출산하셨어요. 그래서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발 만나주세요. 잠시 침묵. 미영이 대답했다. 알았어요. 언제요? 내일 가능하세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 수진이 먼저 도착했다. 영숙과 함께. 엄마 긴장돼요? 응. 좀. 저도요.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기다렸다. 5분 후. 문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왔다. 35세. 정장 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예쁜 얼굴. 차가운 인상. 수진이 일어섰다. 박미영 씨? 네. 이수진 씨? 네. 미영이 자리에 앉았다. 영숙을 쳐다봤다. 이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아. 미영이 영숙을 쳐다봤다. 영숙도 미영을 쳐다봤다.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사람이 내 친딸? 35년 전에 바뀐 내 아이?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코, 눈매. 자신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미영이 물었다. 차가운 말투. 바쁘다는 듯한 태도. 수진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DNA 검사를 했는데요. DNA 검사? 네. 저랑 어머니랑요. 그래서요? 친자 관계가 아니래요. 미영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1989년 5월 12일. 수진이 말했다.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 2명이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아이. 그리고 미영 씨 어머니 아이.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저랑 미영 씨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미영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영숙을 쳐다봤다. 이분이 제 친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확실해요? 확인해 봐야죠. DNA 검사로. 미영이 한참 영숙을 쳐다봤다. 영숙도 미영을 쳐다봤다. 그런데 미영의 눈빛이 이상했다. 따뜻함이 아니었다. 호기심. 그리고 계산. 그래요? 미영이 말했다. DNA 검사해보죠. 진짜요? 네. 확인해 봐야죠. 미영이 살짝 웃었다.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어머니. 재산이 좀 있으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산?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그거야? 영숙도 당황했다. 재산이요? 네. 집이나 저축이나.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영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차가운 눈. 계산적인 눈. 수지는 불안해졌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카페.
미영이 커피를 홀짝였다. 영숙을 쳐다봤다. 위아래로 후어봤다. 그래서요. 미영이 입을 열었다. 제가 이분 친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수진이 대답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죠. 진짜요? 네. 궁금하니까. 영숙이 미영을 쳐다봤다. 35년 만에 만난 친딸일 수도 있는 사람. 낯설었다. 미영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미영이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닮지 않았다든지, 성격이 다르다든지. 미영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 솔직히 말하면요. 네? 저 부모님이랑 안 닮았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래요? 네. 엄마 아빠 둘 다 둥근 얼굴인데 저는 갸름해요. 성격도 달랐고요. 부모님은 조용한 분들이었는데 저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떠나서 사업했어요. 영숙이 물었다. 부모님이랑 사이는 어땠어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 그냥요? 그냥이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수진이 물었다. 자주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얼마나요? 1년에 한두 번? 수진의 눈이 커졌다.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인데? 바빠서요. 미영이 말했다. 사업하느라. 그리고 솔직히 정이 없었어요. 영숙이 물었다. 정이 없었다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미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거리감이 있었어요. 뭔가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미영이 영숙을 쳐다봤다. 제가 진짜 그 집 딸이 아니었던 거죠?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아이가 내 친딸이라면 35년간 다른 집에서 자란 거야. 정도 못 붙이고. 외롭게.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영 씨. 네? 힘들었겠다. 미영이 영숙을 쳐다봤다. 의아한 표정. 뭐가요? 부모님이랑 정이 없었다면서. 외로웠겠다. 미영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다. 차가운 표정.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미영이 말했다. 근데 이제 상관없어요. 왜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수진이 물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2년 전이요. 두 분 다요? 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가 3개월 뒤에.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그랬구나. 네. 장례는요? 제가 치렀죠. 미영이 커피를 마셨다. 표정이 담담했다. 슬픔이 없었다. 수지는 미영을 관찰했다. 이상해. 부모님 얘기하는데 슬퍼하지 않아. 2년밖에 안 됐는데. 미영 씨. 수진이 물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아, 그렇구나. 3년 전에. 자녀는요? 없어요. 미영이 수진을 쳐다봤다. 왜요? 조사해요? 수진이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미영이 시계를 봤다. 시간이 좀 됐네요. 벌써요? 네. 약속이 있어서. 미영이 일어섰다. DNA 검사는 어디서 하면 돼요? 제가 검사 기관 알려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미영이 가방을 들었다. 영숙을 쳐다봤다.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다.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요. 그래. 그때 또 봐요. 미영이 돌아섰다. 카페를 나갔다. 영숙과 수진이 남았다. 엄마 어땠어요? 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낯설어. 저도요. 근데? 네? 눈이 닮은 것 같아.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눈이 닮았다.
그럼 진짜 친딸인 거야? 엄마. 응?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숙이 수진을 쳐다봤다. 뭐가? 처음 만나서 재산 얘기하고. 그랬지.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도 담담하게 하고. 응. 뭔가 차가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차가운 것 같아. 근데 35년 동안 정 없이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요. 뭔가 사연이 있겠지. 수지는 불안했다. 저 사람이 엄마 친딸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김영숙님과 박미영님, 친자 관계 확인됐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잡은 손. 친자 관계요? 네. 99.99% 일치합니다. 영숙이 전화를 끊었다.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네? 미영이가 내 친딸이래.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결과.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그렇구나. 응. 그럼 저는 엄마 친딸이 아닌 게 확실해졌네요. 눈물이 흘렀다. 수진의 뺨을 타고. 영숙이 수진을 안았다. 수진아. 내 DNA가 뭐가 중요해? 넌 내 딸이야. 엄마. 35년 키운 딸이야. 수진이 영숙의 품에서 울었다. 며칠 후 영숙의 집. 미영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영이 현관에 섰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미영아. 왔어? 영숙이 반갑게 맞았다. 들어와. 미영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30평대 아파트. 오래됐지만 깔끔했다. 가구는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앉아. 영숙이 소파를 가리켰다. 커피 줄까? 네. 영숙이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타왔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마주보고. 검사 결과 나왔죠? 미영이 물었다. 응. 나왔어. 친자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응. 미영이 영숙을 쳐다봤다. 그럼 제가 진짜 딸이네요. 응. 35년 만에 만났네요. 그러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35년간 떨어져 있던 두 사람.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미영이 입을 열었다. 응? 저 어릴 때 어땠어요? 어릴 때? 네. 태어났을 때요. 영숙이 기억을 더듬었다. 35년 전. 출산. 신생아실. 태어났을 때. 영숙이 말했다. 3.2kg였어. 건강한 아기였어. 근데 태어날 때 좀 달라 보였어. 미영이 눈썹을 올렸다. 달라 보였다고요? 응. 처음 본 아기랑 좀 다른 것 같았어. 근데 그냥 넘어갔어. 신생아는 매일 바뀌니까. 그게 아기가 바뀐 거였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미안해. 뭐가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널 다른 집에 보내버렸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5년간 다른 집에서 살았잖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미영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영숙을 쳐다봤다. 괜찮아요.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병원 잘못이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영숙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네? 앞으로 자주 보자. 네. 35년 못 본 거 채워야지. 그래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왔어요. 수진이 들어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수진이 거실을 봤다. 미영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 멈췄다. 미영 씨? 안녕하세요. 미영이 웃었다. 수진이 영숙을 쳐다봤다.
엄마, 미영 씨가 왜 여기? 왔어. 인사하러. 아. 수진이 장바구니를 내려놨다. 소파에 앉았다. 미영 맞은편에. 어색한 분위기.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수진 씨. 미영이 입을 열었다. 네? 매일 오세요? 네. 거의요. 효녀시네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비꼬는 건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혼자시니까요. 수진이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서. 그렇군요. 매일 밥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대단하시네요. 미영이 웃었다. 알 수 없는 웃음. 근데 수진 씨. 네? 이제 저도 있잖아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저도 딸이잖아요. 친딸. 앞으로 제가 어머니 돌볼게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자기가 돌본다고? 미영 씨. 수진이 말했다. 저 35년간 엄마 곁에 있었어요. 알아요. 엄마 성격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미영 씨는 엄마를 몰라요. 미영이 웃었다. 그러니까 알아가야죠. 35년 못 본 거 채워야 하잖아요. 영숙이 끼어들었다. 둘 다 그만해. 엄마. 싸우지 마. 영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수진이도 내 딸이고 미영이도 내 딸이야. 둘 다 소중해. 사이좋게 지내. 수진과 미영이 서로를 쳐다봤다. 불편한 시선. 저녁. 수진이 저녁을 차렸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영숙, 수진, 미영. 맛있다. 영숙이 밥을 먹으며 말했다. 수진이가 요리를 잘해. 미영이 음식을 먹었다. 네, 맛있네요. 수진은 불편했다. 미영이 자기 집처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35년간 자기 자리였는데. 미영 씨. 수진이 물었다. 네?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럼 청소는요?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어요.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다.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안 하면서 엄마를 어떻게 돌봐? 미영 씨. 수진이 말했다. 네? 엄마 약 챙겨 드릴 줄 알아요? 약이요? 네. 엄마 고혈압약, 치매약 드셔요. 몰랐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려야 해요. 그렇군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엄마 돌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매일 와야 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알아요. 미영 씨 시간 있어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업하느라 바쁘긴 해요. 그러시겠죠. 영숙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그만해. 엄마. 미영이한테 왜 그래?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35년간 엄마 돌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딸이라고? 저녁을 먹고. 미영이 일어섰다. 저 갈게요. 벌써? 네. 내일 미팅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미영이 현관으로 갔다.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 씨. 네? 자주 뵐 것 같네요. 그렇겠죠. 잘 지내봐요. 미영이 웃었다. 의미심장한 웃음.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진은 불안했다. 저 사람. 뭔가 있어. 미영의 집.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 미영이 소파에 앉았다. 와인을 한 잔 따랐다.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검색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시세. 결과가 떴다. 마포구 30평대 아파트 평균 시세 1012억. 미영이 웃었다. 12억. 괜찮네. 다시 검색했다. 검색어 부동산 상속세. 결과를 읽었다. 직계 비속 상속 시 상속세율.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을 했다. 아파트 12억. 저축이 3억 정도 있다고 했지. 총 15억. 상속세 빼면 10억 정도 남겠네.
미영이 와인을 마셨다. 웃었다. 잘 됐다. 친엄마가 재산이 있어. 미영의 사정. 미영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다. 5년 전에 창업. 처음에는 잘 됐다. 하지만 3년 전 코로나가 터졌다. 사업이 망했다. 빚이 쌓였다. 5억. 은행 대출. 사채. 남편과 이혼했다. 빚 때문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남편이 떠났다. 양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하지만 양부모에게도 돈이 없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수입이 적었다. 2년 전 양부모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 어머니가 3개월 뒤에. 뇌졸 중. 미영은 장례를 치렀다. 유산을 기대했다. 하지만 유산은 없었다. 식당은 임대였고 저축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빚이 있었다. 미영은 절망했다. 어떡하지? 빚은 5억인데 갚을 방법이 없어. 그때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DNA 검사 결과 아기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친엄마가 있을 수도 있대요. 미영은 희망을 봤다. 친엄마? 재산이 있으면? 미영이 와인을 마셨다. 생각했다. 영숙 씨. 아니 친엄마. 62세. 치매 초기. 아파트 12억. 저축 3억. 총 15억. 수진이가 방해야. 35년 키운 딸이라고. 하지만 DNA는 내가 친딸이야. 법적으로 상속권은 나한테 있어. 미영이 웃었다. 잘해야지. 친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야 재산을 받지. 며칠 후 영숙의 집. 미영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명품 스카프. 30만 원짜리. 이게 뭐야? 스카프예요. 어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드리고 싶었어요. 영숙이 웃었다. 고마워. 미영이 영숙 옆에 앉았다.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응? 괜찮아. 약은 잘 드시고요? 응. 수진이가 챙겨줘. 미영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수진이. 맨날 수진이. 어머니. 응? 저도 챙겨드릴게요. 그래? 네. 저도 딸이잖아요. 영숙이 웃었다. 그래. 고마워. 미영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35년 동안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몰랐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영아.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그래. 35년 못 채운 거 이제부터 채울게요. 영숙이 미영을 안았다. 그래. 고마워. 미영이 영숙을 안으며 생각했다. 잘 되고 있어. 친엄마가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왔어요. 수진이 들어왔다. 거실을 봤다. 영숙과 미영이 껴안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저건. 수진아. 왔어? 영숙이 수진을 봤다. 미영이가 왔어. 미영이 수진을 쳐다봤다. 웃었다. 승리한 듯한 웃음. 수진은 불쾌했다. 저 웃음. 기분 나빠? 미영씨 또 왔네요. 네. 어머니 보러 왔어요. 자주 오시네요. 당연하죠. 딸이니까. 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딸? 3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수진이 영숙에게 물었다. 뭐든 좋아. 된장찌개 해드릴까요? 그래. 미영이 끼어들었다. 저도 먹고 갈게요. 네? 저녁 같이 먹어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또? 맨날 밥 얻어먹으러 오는 거야?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엄마 앞이니까. 알았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 뭘 노리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와?
저녁을 먹은 후 수진이 설거지를 했다. 미영이 다가왔다. 수진 씨. 네? 잠깐 얘기해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무슨 얘기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재산 얘기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차가운 눈빛. 미영 씨. 네? 그거 왜 궁금해요? 혹시 재산 때문에 온 거예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처음 만났을 때도 재산 얘기했잖아요. 그건 엄마 재산 노리는 거예요? 미영이 웃었다. 수진 씨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믿을 수 없었다. 미영 씨. 네? 솔직히 말해요.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가 친딸이니까요. 35년 동안 연락 없다가? 몰랐으니까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미영이 수진을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수진 씨. 네? 저 DNA상 친딸이에요. 알아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미영이 웃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35년 키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제가 친딸이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 결국 재산이 목적이야.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의 치매가 악화됐다. 수진아, 넌 누구니? 어느 날 영숙이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진의 심장이 무너졌다. 엄마 나야. 수진이. 수진이? 응. 딸 수진이. 아 수진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다. 의사에게 갔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23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어떡해요? 약을 늘리고 집중 케어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수진은 더 자주 친정에 갔다. 매일 아침 저녁 밥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수진아 힘들지 않아? 동훈이 물었다. 괜찮아. 내 몸도 챙겨야지. 엄마가 더 중요해. 수진은 쉬지 않았다. 엄마를 돌봤다. 미영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자주 왔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지만 점점 뜸해졌다. 오늘 미팅이 있어서. 이번 주는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핑계가 많아졌다. 영숙이 아플 때도 안 왔다. 수진이 전화했다. 미영 씨 엄마 오늘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저 오늘은 좀. 잠깐이라도 와주세요. 다음에 갈게요. 미영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숙이 쓰러졌다. 화장실에서 바닥에 넘어졌다. 수진이 발견했다. 엄마. 119에 전화했다.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타박상. 하지만 뇌 검사를 했다. 의사가 말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얼마나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 씨 엄마 쓰러지셨어요. 네,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병원이에요. 어느 병원이요? 마포병원이요. 알았어요. 갈게요. 미영이 병원에 왔다. 영숙의 병실. 영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영이 들어왔다. 어머니. 영숙이 미영을 쳐다봤다. 누구세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예요. 미영이요. 미영이? 네, 딸이요. 딸? 영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았다.
수진아, 이 사람 누구야? 영숙이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이 대답했다. 미영 씨예요, 엄마. 미영이? 네, 엄마 친딸이요. 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흐릿한 눈빛.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를 못 알아보네. 35년 키운 수진이는 알아보면서 씁쓸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물었다. 응, 괜찮아. 어디 아프세요? 좀 어지러워. 미영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이 미영을 쳐다봤다. 근데 너 누구야? 또 물었다. 미영을 잊어버렸다. 30초 만에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병원 복도. 미영과 수진이 마주 섰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네요. 미영이 말했다. 네, 혼자 두시면 안 되겠어요. 알아요. 미영이 물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돌볼 거예요. 24시간요? 네. 일은요? 휴직할 거예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다. 휴직이요? 네. 그럼 생활은요? 남편이 벌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미영 씨는요? 네. 미영 씨도 돌봐주실 거예요? 미영이 잠시 침묵했다. 저는 사업이 있어서. 바쁘시죠? 네. 그럼 주말에라도요? 노력할게요. 수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노력? 그게 다야? 영숙이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간병을 시작했다. 24시간. 아침. 엄마 일어나세요. 영숙을 깨웠다. 씻겨드렸다. 옷 입혀드렸다. 아침밥. 엄마 밥 드세요.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다. 약. 엄마 약 드세요. 고혈압 약. 치매약. 하나하나 챙겼다. 오전. 엄마 산책 가요. 휠체어에 태웠다. 아파트 단지를 돌았다. 점심.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몰라. 된장찌개 해드릴까요? 응. 오후. 엄마 TV 볼래요? 응. 채널을 틀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 저녁. 엄마 밥 드세요. 또 떠먹여 드렸다. 밤. 엄마 주무세요. 이불 덮어 드렸다. 잘 자요. 수지는 옆방에서 잤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게. 밤에 엄마가 화장실 가시면 부축해야 했다. 매일 그랬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동훈이 걱정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괜찮다니까. 간병인 쓰면 어때? 싫어. 왜? 내가 돌보고 싶어. 수지는 고집을 부렸다. 직접 돌보고 싶었다. 엄마가 날 키워줬잖아. 알아? 35년간. 알아? 이제 내가 돌볼 차례야. 동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들 준우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왜 자꾸 까먹어? 할머니 아프셔서 그래. 언제 나? 모르겠어. 할머니 불쌍해. 수진이 준우를 안았다. 그래. 할머니 불쌍해. 나도 할머니 도울래. 그래? 응. 할머니 사랑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미영은 어땠을까? 병원에 다녀온 후 한 번 왔다. 딱 한 번. 어머니 안녕하세요. 30분 있다가 갔다. 저 미팅 있어서. 그 후로 안 왔다. 수진이 전화했다. 미영 씨 요즘 왜 안 오세요? 바빠서요. 엄마가 미영 씨 찾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도 안 왔다. 수진이 또 전화했다. 미영 씨. 네? 엄마 돌보는 거 저 혼자 힘들어요. 가끔이라도 와주세요. 노력할게요. 노력. 그 말뿐이었다. 영숙이 물었다. 수진아. 네? 미영이는 안 와? 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가 미영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쁘대요. 바빠? 네. 사업 때문에.
그렇구나. 영숙이 창밖을 바라봤다. 미영이 보고 싶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미영 씨는 안 와요. 엄마 재산만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미영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래? 네, 오라고 할게요. 고마워. 수진이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 씨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그래요? 네, 와주세요. 이번 주 주말에 갈게요. 주말이 됐다. 미영이 왔다. 드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아 왔어? 영숙이 환하게 웃었다. 미영을 알아봤다. 오늘은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미영이 왔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 보여. 미영이 영숙 옆에 앉았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밥은 잘 드시고요. 수진이가 잘 챙겨줘. 미영이 수진을 쳐다봤다. 대단하시네요. 매일 돌보시고.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미영이 일시간 있다가 일어섰다. 저 가볼게요. 벌써? 네. 약속이 있어서. 영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벌써 가?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미영이 나갔다. 영숙이 수진을 쳐다봤다. 미영이 바쁜가 봐. 네. 자주 못 오겠네. 그러게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네? 넌 안 가?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안 가요. 안 가? 네.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진아. 네? 넌 효녀야. 35년간 키웠는데 이렇게 효도해주고. 엄마. 고마워. 진짜. 수진이 영숙을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저도 고마워요. 뭐가? 키워주셔서. 35년간 사랑해주셔서. 수진아. 저 엄마 딸이에요. 알아. DNA가 달라도. 알아. 저 엄마 딸이에요. 영원히.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2개월이 지났다. 영숙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좋은 날에는 수진을 알아봤다. 나쁜 날에는 못 알아봤다. 수진은 매일 곁에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미영은 여전히 뜸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잠깐. 어느 날 미영이 찾아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아 왔어? 영숙이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기억이 또렷했다. 어머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네. 건강해 보여요. 수진이가 잘 챙겨줘서. 미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또 수진이. 어머니. 미영이 입을 열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데?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보시겠어요? 영숙이 서류를 받았다. 글자가 많았다. 읽기 힘들었다. 이게 뭐야?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네.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산관리? 미영이 웃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잖아요. 응. 치매도 있으시고. 그래. 재산 관리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영숙이 미영을 쳐다봤다. 내가? 네. 저 사업 가잖아요. 돈 관리 잘해요. 어머니 아파트도 저축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영숙이 서류를 내려놨다. 미영아. 네? 넌 왜 자꾸 재산 얘기를 해?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처음 만났을 때도 재산 얘기했지. 그건. 지금도 재산 얘기 안 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영숙이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또렷했다. 미영아. 네. 솔직히 말해. 뭘요? 넌 나한테 왜 왔어? 미영이 당황했다. 어머니가 친엄마니까요. 그것뿐이야? 네. 진짜? 영숙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건 뭐야? 재산 관리. 내 재산 가져가려는 거지? 미영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 아니에요. 눈 봐. 영숙이 미영의 눈을 쳐다봤다. 미영이 눈을 피했다. 미영아. 네. 나 치매 있어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미영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처음부터 알았어. 영숙이 말했다. 내가 왜 왔는지. 재산 때문에 왔지? 35년간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재산 얘기부터 하더라.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미영아. 네. 넌 나를 본 적 없잖아. 35년간. 몰랐으니까요. 알고 나서도 별로 안 왔잖아. 바빠서요. 바빠? 영숙이 쓴 웃음을 지었다. 수진이도 바빠. 남편 있고, 아이 있고, 직장도 있어. 근데 매일 와. 나 돌봐줘. 넌 왜 안 와? 미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는 나 씻겨줘. 영숙이 말했다. 밥 떠먹여줘. 약 챙겨줘. 밤에 화장실 가면 부축해줘. 넌 뭐 했어?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미영아. 영숙이 말했다. 나 널 원망하지 않아. 35년간 다른 집에서 자랐으니까. 정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영숙이 서류를 미영에게 돌려줬다. 이건 사인 못해.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요? 재산은 수진이한테 줄 거야. 미영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35년간 내 곁에 있었어. 영숙이 말했다. 날 키워줬어. 아빠 대신. 아빠 돌아가시고 날 돌봐줬어. 지금도 날 돌봐줘. 매일. 그게 딸이야. 미영이 소리쳤다. 저도 딸이에요. 알아? 친딸이라고요. 알아? DNA가 같다고요. 알아?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근데 미영아. 네. 피가 딸을 만드는 게 아니야. 미영이 입을 다물었다. 35년간 뭘 했는지가 중요해. 영숙이 말했다. 함께 있었는지. 돌봐줬는지. 사랑했는지. 그게 딸이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의 눈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저 친딸이에요. 알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영숙이 웃었다. 법? 네.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하자. 영숙이 말했다.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 유언장 쓰면 돼. 어머니. 미영아 그만 가.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 미영이 돌아서서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친딸이. 영숙이 중얼거렸다. 재산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 왔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왜 그래요? 수진이 놀라서 달려갔다. 울었어요? 영숙이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네? 미영이가 왔었어. 미영 씨가요? 응. 수진이 영숙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영숙이 서류를 보여줬다. 미영이 두고 간 서류. 재산관리위임장. 수진이 서류를 읽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가져왔어. 재산관리위임장? 응. 사인하라고요? 응. 수진이 서류를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미영 씨가 이런. 알고 있었어. 네? 처음부터 알았어. 영숙이 수진을 쳐다봤다. 미영이가 왜 왔는지. 재산 때문에 왔다는 거.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말씀 못 드렸어요. 알아. 미영 씨가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네? 고마워.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뭐가요? 매일 와줘서. 영숙이 말했다. 나 돌봐줘서.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미영이는 안 오잖아.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수진아. 네. 넌 35년간 내 곁에 있었어. 네. 아기 때부터. 네. 내가 키웠어. 네. 내 딸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DNA가 뭐가 중요해? 영숙이 말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 같이 먹고. 웃고 울고. 아플 때 돌봐주고. 그게 가족이야. 수진이 오열했다. 엄마. 영숙이 수진을 안았다. 수진아. 네. 넌 내 딸이야. 엄마. 피가 달라도. 넌 내 딸이야. 영원히.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한참 후.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 미영 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서류 안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요? 화내고 갔어. 법대로 하겠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법대로요? 응. 무슨 소리예요? 상속권 얘기하더라.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미영 씨가 정말. 괜찮아. 엄마. 내가 유언장 쓸 거야. 수진이 영숙을 쳐다봤다. 유언장이요? 응. 왜요?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 재산 다 내 거야. 수진이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왜?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미영 씨가 친딸이잖아요. 저는 피가 다르잖아요. 수진아. 저 재산 필요 없어요. 영숙이 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수진아. 네. 넌 왜 그렇게 착해? 미영이가 재산 달라고 할 때도. 넌 양보하려고 하네. 엄마. 그래서 더 주고 싶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아니야. 재산 안 받아도 돼요. 안 돼.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네. 그 말이 더 고마워. 엄마. 그래서 더 주고 싶어. 35년간 효도한 거. 보답하고 싶어. 수진이 영숙을 안았다. 엄마 저 이미 다 받았어요. 뭘? 35년간 사랑받았어요.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영숙이 울었다. 수진도 울었다. 며칠 후. 영숙은 변호사를 불렀다. 김태호 변호사. 45세.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건으로 오셨죠? 네. 수진도 함께 왔다. 옆에 앉아 있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영숙이 말했다. 제 재산 전부를. 네, 이수진에게 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 님이 자녀분이시죠? 양녀예요. 네? 35년 전에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요. 아, 친자 관계는 아니에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아니시네요. 네, 친자녀가 따로 있으신 거죠? 네, 박미영이라고 있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박미영 님께는 상속을 안 하시려고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숙이 말했다. 미영이는 35년간 연락 없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재산만 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수진이가 35년간 절 돌봤어요. 지금도 매일 와서 돌봐줘요. 수진이한테 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나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유류분이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친자녀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요. 전체 상속분의 절반이요. 그럼 박미영 님이 소송을 걸면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나요? 상속 재산의 50%에 50%, 그러니까 25%요. 25%? 네, 그 정도는 친자녀 권리로 받을 수 있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네요. 네, 법이 그래요. 그래도 나머지는 수진이한테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수진아, 미영 씨랑 반반 해도 돼요. 안 돼. 엄마, 넌 35년간 날 돌봤어. 미영이는 재산만 원해. 공평하지 않아. 영숙이 변호사를 쳐다봤다. 유언장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주는 걸로요. 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다. 유언장. 본인 김영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이수진에게 유증합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후. 은행 예금 전액. 기타 모든 동산 및 부동산. 이수진은 본인의 양녀로서 35년간 본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친자녀인 박미영은 본인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본인의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수진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자 합니다. 영숙이 서명했다. 날짜를 적었다.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공증도 받으시겠어요? 네, 공증까지 완료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해졌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변호사에게 인사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변호사가 돌아갔다. 영숙과 수진이 남았다. 엄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응? 고마워요. 영숙이 웃었다. 내가 더 고마워. 엄마. 35년간 키워줘서. 제가 키웠죠? 응. 아기 때부터. 내가 낳진 않았지만. 엄마. 내가 키웠어.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네. 넌 내 딸이야. 네. 유언장에도 썼어. 읽었어요. 35년간 돌봐준 딸이라고. 엄마. 그게 사실이야. 수진이 울었다. 영숙도 울었다. 일주일 후. 미영이 찾아왔다. 어머니. 문을 콱 열고 들어왔다. 화가 나 있었다.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진도 옆에 있었다. 미영아, 왜 그래? 영숙이 물었다. 미영이 종이를 들고 있었다. 흔들었다. 이게 뭐예요? 뭔데? 유언장이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어?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재산 다 수진이한테 준다고요.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왜요? 수진이가 35년간 날 돌봤으니까. 저도 딸이에요. 알아? 친딸이라고요. 알아?
미영이 소리쳤다. 그런데 왜 저한테 안 줘요? 영숙이 미영을 쳐다봤다. 미영아. 네, 넌 나한테 뭘 했어? 미영이 말문이 막혔다. 35년간 뭘 했어? 영숙이 물었다. 몰랐으니까요. 알고 나서 뭘 했어? 왔잖아요.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 바빴어요. 수진이도 바빠. 근데 매일 와. 미영이 입을 다물었다. 미영아. 영숙이 말했다. 넌 날 보러 온 게 아니야. 뭐라고요? 재산 보러 왔지. 그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산 얘기했잖아. 위임장 들고 왔잖아. 그건 나 바보 아니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뭐가? 저 친딸이에요. 알아. 상속권이 있어요. 알아. 법대로 하면 저도 받아야 해요. 영숙이 웃었다. 법? 네. 법대로 하자고? 네. 그래. 법대로 하자. 영숙이 말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 알아요. 25%는 내 권리래. 네. 그건 줄게. 미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진짜요? 응. 25%요? 응. 그럼 나머지는요? 수진이 거야. 미영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건 너무 적어요. 법이 그래. 어머니, 넌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 법대로면 25%야. 미영이 이를 악물었다. 소송할 거예요. 마음대로 해.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미영이 수진을 쳐다봤다. 당신 때문이에요. 수진이 미영을 쳐다봤다. 네? 당신이 어머니 꼬드긴 거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미영이 소리쳤다. 당신 친딸도 아니잖아요.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아팠다. DNA 다르잖아요. 미영이 말했다. 남의 집 딸이잖아요. 35년간 속인 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재산을 가져가요. 영숙이 벌떡 일어섰다. 미영. 미영이 영숙을 쳐다봤다. 수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영숙이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는 내 딸이야. DNA가 다르잖아요. DNA가 뭐가 중요해. 영숙이 소리쳤다. 미영이 움찔했다. 35년간 같이 살았어. 영숙이 말했다. 밥 같이 먹고. 웃고 울고. 아플 때 돌봐주고. 그게 딸이야. 영숙이 미영을 쳐다봤다. 넌 뭘 했어? 35년간 뭘 했어? 몰랐으니까요. 알고 나서 뭘 했어? 재산 얘기만 했잖아. 어머니, 날 돌본 적 있어? 밥 차려준 적 있어? 약 챙겨준 적 있어? 바빴어요. 변명하지 마.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아. 네, 넌 내 배에서 나왔어. 그렇죠. 근데 내 딸은 아니야. 미영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딸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영숙이 말했다.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함께한 시간. 35년. 수진이가 내 딸이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눈물. 어머니 너무해요. 미안해. 저도 딸인데. 알아. 근데 왜 저한테 이래요? 넌 날 딸로 대한 적 없잖아. 재산 주는 사람으로만 봤잖아. 그건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미영아. 영숙이 말했다. 가. 네? 그만 가.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마.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짜요? 응. 저 안 보실 거예요? 응.
알았어요. 미영이 돌아섰다. 문 앞에서 멈췄다. 돌아봤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내. 미영이 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이 닫혔다. 영숙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수진이 영숙을 안았다. 괜찮아요? 응. 힘들었죠. 응. 미안해요. 뭐가? 저 때문에 미영 씨랑. 내 잘못 아니야. 영숙이 수진의 얼굴을 쳐다봤다. 수진아. 네. 넌 내 딸이야. 네. 영원히. 엄마. 고마워. 저도요.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다. 1년 후. 2025년. 영숙의 집. 할머니 이거 드세요. 준우가 포도를 까서 영숙에게 줬다. 8살이 된 준우. 고마워. 영숙이 포도를 받아 먹었다. 우리 준우 착하네. 수진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엄마 밥 다 됐어요. 그래?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영숙, 수진, 준우. 맛있다. 영숙이 밥을 먹으며 웃었다. 수진이가 요리를 잘해.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내가?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 영숙의 치매는 여전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기억했다. 매일 보니까.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래? 산책 갈까요? 좋아. 오후. 아파트 단지. 수진이 영숙의 휠체어를 밀었다. 준우가 옆에서 뛰어다녔다. 할머니 꽃이다. 준우가 꽃을 가리켰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예쁘네. 영숙이 웃었다. 엄마 저기 앉아요. 수진이 벤치를 가리켰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수진아. 네? 고마워. 수진이 영숙을 쳐다봤다. 뭐가요? 매일 와줘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미영이는 안 왔잖아.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1년 전. 미영이 떠난 후. 다시는 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유류분 소송을 했다. 결과는 미영이 25% 받는 것으로 끝났다. 아파트 12억에 25%. 3억. 미영은 3억을 받고 사라졌다. 빚 갚는 데 썼을 것이다. 나머지 9억은 수진에게 갔다. 수진은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 엄마가 계속 살게 했다. 엄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응? 저 후회 없어요. 영숙이 수진을 쳐다봤다. 뭐가? DNA 검사 결과요. 엄마 딸이 아닌 거. 수진아. 괜찮아요.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35년간 저 키워줬잖아요. 응.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응.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응. 그게 엄마잖아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진아. 피가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 말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가족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내 엄마예요.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할머니 엄마 이것 봐. 준우가 뛰어왔다. 손에 민들레를 들고 있었다. 예쁘다. 영숙이 웃었다. 할머니 드릴게요. 고마워. 영숙이 민들레를 받았다.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준우 착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 저녁. 영숙의 집. 저녁을 먹고. 준우가 먼저 잠들었다. 영숙이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네?
나 요즘 행복해. 수진이 웃었다. 저도요. 진짜? 네.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네? 내가 죽으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들어. 네. 영숙이 말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 엄마. 나 행복하게 살았어. 35년간 널 키우면서. 엄마.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오래 사세요. 노력할게. 제발. 응. 영숙이 웃었다. 수진아. 네? 사랑해. 수진이 영숙을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이 껴안고 있었다. 35년간 쌓아온 정. DNA보다 강한 것. 피보다 정. 그게 가족이었다.